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세상과 소통이 잘 될 때 즐거워집니다.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저항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가 당연히 쉬워지겠죠. 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우울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삶이 즐거워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즐겁고 재밌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이고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세상과 소통이 잘 될 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잘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프로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 즉 프로가 우대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건이 안 되고 재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런 조건에 딱 맞는데요. 교사와 공무원이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종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적성이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고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인데요. 이 질문을 하면 대개는 돈, 건강,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또는 친구나 연인이라는 대답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왜 일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대통령의 가치가 인정되고 양아치 일을 하면 양아치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야 의욕도 커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아만 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계발의 첫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는 욕구와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뜻인데요.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그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지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일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선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축구 감독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축구 해설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자기가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편집 스텝 등이 있고 영화 기획자, 영화 평론가도 있죠. 그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선수만을 생각하고 노래를 좋아한다면 가수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필요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야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1만 시간 동안 꾸준하게 내공을 쌓지 않으면 반짝 스타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세상은 낙원이고 일이 괴로우면 세상은 지옥이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남들이 말려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세상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장면을 자주 보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누군가가 올린 요리하는 영상이라든가 게임하는 영상에
수십만 명이 구독을 하기도 합니다.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누군가의 영상에는 수백만 명이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은 꼭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라든가 패션 또는 장난감 만들기와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친하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과 갈등이 있으면 불안정하고 괴롭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처, 즉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그 트라우마는 과거의 나쁜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과거의 나쁜 기억은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정말 즐겁고 앞으로는 더 즐거워질 거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갈등은 저절로 가라앉고 자신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30대 중반의 미국인 변호사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기는 레고 블록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아니,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어린애들이나 하는 레고 블록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다니 제정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일종의 일탈에 속합니다.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변호사로서 맡은 일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난 후에 레고 블록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세계 100대 아티스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기사는 그 변호사, 아니 레고 블록 작가가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러 왔을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훨씬 자유롭고 즐겁게 바뀌면서 그만큼 행복감도 커지게 되겠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분야의 정상급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저항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아마 그 레고블록 작가도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기 부인이 심하게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유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몰아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 잘 생각했네. 자네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칭찬과 격려를 보내준 사람은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성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지금은 전문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과거의 관점으로 보자면 게임은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도 하나의 산업이고 게임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능률이 크게 오를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가 당연히 쉬워지겠죠. 지금을 100세 시대 또는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 세대도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경지가 높아지고 원숙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즐거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즐거워지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요. 세상과의 소통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삶이 즐거워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